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보죠. 원달러죠. 제가 요때 말씀드렸었죠. 금은 춤에는 저는 뭐 그냥 뭐 그 크게 뭐 이따 지금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충분히 그리고 힌트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예. 자, 추세선이 여기서부터 올라왔죠.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도부터 우리나라 환율이 추세선을 탑니다. 이 추세선 블로그 시절 때부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한 번씩 뭐 이거 이제는 달러 팔어 할 때도 이때 2022년도에도 여기까지 이거 짚고 올라갑니다 했었고요. 진짜 올라갔죠. 그리고 언제입니까? 작년 9월 30일 그때도 이거 찍고 그렇죠? 올라가죠. 제가 이때 마지막 있는 현금 조금 원화 있던 거 이때 한 번 더 고맙습니다 환전해가지고 소고기 사 먹었다고 했습니다. 동생들하고. 근데 여기가 지금 엄청난 그 추세선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7, 8년 전부터 이 달러를 언젠가는 내가 과도기 시대가 오고 결판이 나게 되면은 달러를 팔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될 때도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대충 예상을 했을 때 윗선을 1,500원으로 봤고요. 윗 한 개를 1,500원으로 봤어요. 제가 1,500원을 넘게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1,500원 넘을 수도 있어요. 달러당.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부동산 다 터지고 빵빵 터지고 경제 망했을 때 올라간다고 봤는데 그러진 말아야겠죠.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1,500원인데 이 추세선하고 1,500원이 여기서 삼각형으로 만나죠. 여러분들. 그러죠? 1,500원까지 해서 추세선. 여기서 이제 뭔가 쇼부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6월, 7월, 8월 마지막 마스터 플랜이 한 번 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하고 지금 겹쳤어요. 8월 스테이블 코인 요런 거하고 겹쳤고 다국화하고 겹치고 있고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고 세상에 큰 막 3차 대전이 터지고 하면 이게 날아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안 터진다고 하면 1,500원하고 5년 전부터 치고 올라온 이 추세선하고 이제 여지가 여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 삼각형밖에. 여기밖에 안 남았죠?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기가 막히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에서 환율이 지금 끌어내리고 새 정부 허니문 출범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서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죠. 6월 5일부터 6월 달 내내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정확히 그서놓은 건 아니고 대충 그서놨는데도 잘 맞죠?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 밑 이게 엄청난 추세선의 바닥 지지선에서 요 밑으로 종가로 봤을 때 요 밑으로 안 떨어집니다. 이 밑으로 내리려고 해도.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저번 날 한번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그때는 빠졌었거든요. 이 밑으로 제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루 그 끝나는 종가로 해가지고 새로 이제 이 캔들이 이렇게 딱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가가 얼마, 종가가 얼마 정해지잖아요. 딱 정해지다 보니까 밑으로 빠졌던 게 다시 올라붙었어요. 예, 보이시죠? 결국은 이게 엄청난 추세선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추세선. 사실 아직은 빠질 때는 아니죠. 아직 이게 우리나라 원화가 이렇게 안정된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 수출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대통령 혼자 사람의 힘으로 이 대세를 뒤집기엔 너무 큰 대세예요. 국가 경제는 이미 저랑 같이 제 채널 블로그를 쭉 보신 분들은 고점 치고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 고점 최고점 찍고 이제부터 내려가는 거라고 당분간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큰 흐름을 엄청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막 바꾼다. 너무 영웅적인 마블 어벤져스 같은 얘기고 여기서 얼마나 최대한 잘 버텨주냐는 거예요. 버텨주냐는 건데
아무리 이 흐름을 잘 타고 허니문 랠리 달러가 또 트럼프 덕분에 약해지고 하니까 우리가 옆에 위안화가 미국 중국이 잘 싸워주면서 위안화가 안정되니까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타가지고 덕을 보는 거지 우리나라 자체만이 잘해가지고 원화가 안정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밑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7월하고 8월 초까지 스테이블 코인까지 봐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차트를 봐서 저는 필요하다면 마스터 플랜 트랙이 별로 못한다면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꿀지 아니면 아이고 원화도 힘들고 달러도 힘들고 뭐 나는 내 노후 생각해서 일단 금이나 은이나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긴 하지만 내 노후나 생각해서 그나마 그것도 좀 금은으로 좀 바꿔놔야겠다 할지는 제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위안화 한번 보죠. 위안화가 지금 여기서 잘 잡고 있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찍어 놓은 거예요 예전부터. 7.17 파란 점선 보이시죠? 야 이거 이 밑으로 내려놓는 거는 굉장히 하고 싶지만 욕심이다 했어요. 근데 정말 내려놨어요. 최근 4일 사이에. 중국 대단하죠? 중국의 저력이 대단한 거예요.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최악이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극화를 하면서 지금 뻗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야, 우리가 사실 이 영향을 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날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8월 달에 가면 정말로 지금 이런 식이라면 이런 식으로 마스터 플랜들에게 힘을 못 쓰고 트럼프가 하자는 거를 의회에서도 못 막고 밖에서도 못 막고 금융 채권 시장에서도 못 막고 해서 이렇게 기가 살아버리는데 만에 하나 7월달 물가까지 제대로 나오고 감세안도 제대로 통과가 된다 하면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하잔 대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미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도망갈 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비트코인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가고 있는데 지금 금을 봐야죠. 금은 조정기죠. 지금 금년 4월부터 조정기인데 사실 금년 4월 22일에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기인데 조정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죠. 은이 아까 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35.40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몇 달 동안 요거 봤었죠. 30달러 밑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들다. 오히려 이거는 30달러에서 출렁이면 매집 기회다. 저 같으면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때 엄청나게 한번 작업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 받아먹죠. 기관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30달러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세상이 변했구나 가는데 지금 35.4를 얼마 전에 넘었죠. 야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35.4 이거 여기를 만약에 앞으로 힘을 쓰면서 여기서 지금 2분기 내내 막아낸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때가 매집 기회예요. 두 번째 매집 기회네. 35.4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은은 일단 탄력 받으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오늘 저 이 방송 원고 짤 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이렇게 봐준다. 우리나라 서클 얘기. 한국 사람들이 또 서클에 제일 많이 투자했대요. 대단해요. 암호화폐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가면 외국 나가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서클 테마주도 엄청나게 스테이블 코인, 원화도 지금 뭐 시중은행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국가 정책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아는 정치인도 없고. 기사는 저번에 보여드렸고, 중국은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CBDC 스테이블 코인이라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위안화로 가야 된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도 한국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 전에 무슨 민주당 국회의원이랑 몇 명이서 시중에 민간에 미국처럼 스테이블 코인 하자 해갖고 지금 두 개가 지금 난리가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알아서 잘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자, 그 와중에 피치사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금년 1월부터 미국의 신용평가사 JP모건, OECD, 국제결제은행, IMF 다 나와가지고 한 달에 2번씩 계속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상호관세 협상할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충격을 많이 받은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작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바닥, 여기서 더 바닥이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수출길 다 막혔고요. 지금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기억들 하세요? 그래서 세계 10대 선진국 중에 한 명이다. 그때 기분 좋아했어요. 201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고점 뒤고요. 흔들흔들 하다가 2020년도에 9위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리고 본격적인 마스터 플랜 본격화는 2022년도부터 제가 나왔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나라 경제 고점 치고 내려간다고 3년 동안 제가 혼자 떠들었습니다. 반도체 삼성 갖다 맨날 얘기하고, 외교에서 지금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 너무 이념경색에 찌들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우리가 망치는데도 빨갱이부터 잡자고 우리끼리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고 뭐 친중파냐 하면서 뭐 중국아 뭐 하자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 분위기였죠. 돌아올 수 없는 그거를 제가 건넌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10위, 9위 전 세계 OECD에서 머물렀는데, 그로부터 5년이 흘렀죠. 5년 동안 어떻게 됐냐. 12년에도 올해 13위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10위권 안에서 2022년도에 12위로 밀렸고요. 올해는 13위까지 떨어질 거다. 다른 나라 힘들고 전 세계가 다 힘든데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못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가 잘하고 경제가 살아서 치고 올라온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든데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2030년 정도,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호주, 멕시코한테도 뒤져가지고 15위까지 떨어질 거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점 치고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2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확히 여기 나오고 있어요. OECD GDP 봤을 때 2020년에 9위까지 오르고 2022년도에 지금 2022년도 10위권 밖으로 떨어져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대신 금, 유로화 보유를 확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유로화보다도 금을 더 많이 확보해 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뉴스에서는 백금 얘기 고작해야, 이거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네. 은에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게 하려고 은이 저렇게 외국에서는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또 백금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귀금속 수요로 몰고 가요. 은의 산업적 수요 이런 것 때문에 금과 같이 예전에 통화로도 쓰였던 거, 기축통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누군가가. 그래서 은이 35.4달러를 넘었는데도 우리나라 뉴스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외국에선 난리 났었어요.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참 드디어 파이널리 제가 본 것처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도 안 나오고, 백금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뭐 귀금속 수요가 올라가서 귀금속 가격이 올랐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요거 재밌는 기사 하나 오늘 나왔더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씨 나왔죠. 로버트 기요사키 씨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제 영상에서.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아무튼 항상 금이 올라간다 준비해라 했다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다시 떨어졌다가 막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 살려주겠다는 작년 말부터 나와가지고 금이 오르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 비트코인 사라 계속 그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부터 여기 있네, 4월 22일에 만든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은 얘기는 한 번 하지도 않던 사람인데
10년 뒤에 금은 10배가 오르는데 은은 100배가 오른다고 갑자기 이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항상 금 얘기하다가 비트코인 얘기,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 얘기만 하던 사람인데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10만 달러에서 계속 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은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최고 투자처는 은이다. 자, 이날 그 사람이 SNS에다가 오늘날 최고 투자처는 은이다. 모두가 지금은 은을 쉽게 살 수 있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걸 하면서 7월 중에 은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물론 비트코인과 금도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근데 은이 7월 중에 폭등할 거다. 나중엔 사고 싶어도 못 살 거다. 자, 이런 얘기를 이 사람이 오늘 꺼냈더라고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이분도 35.4달러 넘은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 얘기를 했냐. 이 사람도 결국 사람 보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거 보는 거예요. 즉, 은이 35.4달러를 넘는 걸 본 거고, 이 사람도.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뭐 합니까? 감세안을 통과를 시켜갖고 트럼프가 어마어마한 재정 부채를 또 늘릴 거고 다극화 시대에 지금 점점 금이 더 집중을 받고 있고 하는 걸 이 사람도 보는 것처럼 다 보는 거죠. 보고 세상이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금 금은 눌리고 있는데 은이 지금 중요한 이 35.4달러 넘어서 이렇게 된다. 뒤늦게 이제 이 사람도 은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슬슬 뭐 이거 봐라. 나는 맨날 십몇 년부터 금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작년부터 트럼프가 비트코인 키워준다고 할 때부터는 비트코인으로 옮겨왔는데 가만 보니까 은이네. 이 사람도 이제 점점 이 얘기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세상이 가고 있다.